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베네수엘라 침공, 그 핵심 요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기습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하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를 체포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마두로는 미군에 의해 압송되어 미국 본토에 도착했으며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본 자료의 목적은 이 지정학적 격변이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핵심 수혜주와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임시 통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첫째, 마두로 체포가 완료되었으며 미국의 법정에서 재판 예정입니다. 둘째, 베네수엘라의 임시 통치입니다. 적절한 권력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군이 직접 운영한다는 점이 놀라운 부분인데요. 이는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신탁 통치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석유 인프라 재건입니다. 세계 1위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미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완전히 복구하고 현대화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국무장관은 인프라 재건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나 이는 향후 석유 자원을 통한 보상 형태로 전액 회수될 것이며 미국 납세자의 세금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작전명은 확고한 결의로 수개월간 준비된 치밀한 군사작전이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수개월간 치밀한 연습과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마두로의 거주지, 이동 경로, 식습관,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파악할 정도로 압도적인 정보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작전 규모는 20개 이상의 기지에서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시 발진하는 등 대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기술로는 팔란티어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목표물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했으며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통해 작전 지역의 통신을 장악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합참의장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닌 수개월간의 치밀한 준비의 결과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앞마당 세계 1위 석유 매장량이 이제 그 주인을 바꿨습니다. 첫째, 전략적 자산 확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뿐만 아니라 금, 석탄, 철광석 등 핵심 원자재가 풍부하여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의 원자재 공급망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생산량 정상화 가능성입니다. 과거 사우디와 맞먹는 하루 200만에서 300만 배럴을 생산했으나 현재는 100만 배럴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투입될 경우 생산량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30.25%를 차지하며 세계 1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에너지 기업들에게 역사상 유례없는 재파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과실을 얻을 기업들은 어디일까요? 바로 쉐브론과 코노코필립스입니다. 먼저 쉐브론은 기존 강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철수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해온 미국 기업으로 이미 현지의 자산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즉각적인 증산의 최대 수혜주로 꼽힙니다. 다음은 코노코필립스, 돌아온 탕하입니다. 과거 베네수엘라 정부에 의해 자산을 강제 수용당했으나 최근 국제소송에서 승소하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소송 승소 판결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내 석유 자산 지분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즉시 재개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골드러시의 청바지 전략, 바로 인프라 재건의 핵심 기업인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입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 즉 파이프라인과 시추 시설 등이 수십 년간 방치되어 대부분 고철 상태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미국 기업들의 본격적인 증산을 위해서는 인프라의 전면적인 교체 및 현대화가 필수적입니다. 이 막대한 재건 사업을 주도할 세계 최대의 유전 서비스 및 장비 기업들이 바로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공유사들이 돈을 벌기 전 이들 인프라 기업들의 수주가 먼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숨겨진 수혜주, 값싼 중진류를 확보하게 될 미국 정유사들입니다. 미국 남부, 특히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많은 정유사들은 설비 특성상 베네수엘라산 중진류를 수입해 정제해야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이번 공습으로 인해 이들 정유사는 훨씬 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대량의 중진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가 절감을 통한 마진율 급증이 예상됩니다. 주요 기업으로는 발레로, 마라톤, 필립스 666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장주인 엑손모빌 역시 큰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인접국가 가이아나에서의 사업이 안정화되고 베네수엘라 재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는데 어떻게 에너지 기업이 수혜를 입는가? 이는 배럴당 가격 하락, 예스, 생산 물량 급증, 총 매출 증가와 매출 증가, 생산 비용 급감, 이익 마진 급증이라는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격이 아닌 물량의 게임입니다. 유가가 안정되거나 소폭 하락하더라도 생산 및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전체 매출은 오히려 급증합니다. 베네수엘라는 거대한 물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혁신적인 비용 절감입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지난 불황기 동안 M&A와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 원가를 극적으로 낮췄습니다. 엑손모빌 2003종 보고서를 보시면 엑손모빌은 유가가 배럴당 30달러까지 하락해도 흑자를 낼 수 있는 비용 구조를 완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가 하락에 대한 방어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낮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판매량 증가와 극적으로 낮아진 생산 원가의 조합으로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작전에 참여한 방산 기업들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전통의 강자와 떠오르는 신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통 방산 부문에서는 전투기, 미사일 등 핵심 무기 체계를 제공하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이 있으며 헌팅턴 잉걸스는 해상 병력 이동을 위한 수송함, 상륙함 등 해군 전력의 핵심으로서 트럼프의 황금 함대와도 연결됩니다. 신흥 방산 부문에서는 드론이 시가전 정밀 감시 및 타격의 주역으로 활약했으며 데이터 및 AI 분야에서는 팔란티어가 이미 방산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분야의 위성통신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관련 기업들의 2026년 상장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요약하여 개별주부터 ETF까지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섹터에서는 직접 수혜주로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을,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로 슐럼버거, 할리버튼을, 정유사로는 발레로, 마라톤, 필립스 66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산 투자 ETF 옵션으로는 XLE와 XOP가 있습니다. 돋방 섹터에서는 전통 방산 기업으로 LMT, RTX, NOC, HII가 있으며 신흥 방산 기업으로는 ABAB, RCT, PLTR이 있습니다. 관련 ETF로는 ITA와 ARKX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 투자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각 섹터의 대표 ETF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핵심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가져올 최상의 시나리오는 유가 안정에서 시작되는 자산 시장의 선순환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증산으로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되면 소비자 물가인 CPI가 안정되고 이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어 주식 시장 및 경기 부양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주말을 이용한 속전속결 작전은 주식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이며 유가 안정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변수를 통제하는 효과가 있어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기술주, 경기 관련주, 소비주 등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호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트럼프는 자산 시장의 호황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전 세계를 향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함부로 까부지 마라는 것이죠. 특히 1월 3일은 마누엘 노리에가, 카셈 솔레이마니, 그리고 니콜라스 마두로로 이어지는 반미 독재자를 향한 상징적인 날이었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계정에 까불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의미의 슬랭인 FAFO 이미지를 게시하며 직설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는 10년간 공들인 남미 거점 무력화 및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한 중국을 향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제 에너지 주식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침묵을 깨고 성장주로 부상하는 시점입니다. XLE ETF 차트를 보시면 러우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피크 이후 3년간의 긴 하락 및 횡보를 거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에너지주는 전쟁이나 인플레이션과 함께 움직이는 경기 방어주의자 위험 해지 자산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네수엘라 사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펀더멘털 개선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가 급등 없이도 에너지 기업 자체의 사업 규모와 수익성이 성장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 섹터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6년 시장을 주도할 다른 핵심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실물 AI의 시대, 즉 리얼 AI입니다. CES 2026의 화두가 될 로봇, 자율주행, 피지컬 AI 관련주에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공급 부족 심화로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지속될 것입니다. 셋째, AI 인프라 확장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광통신 등 AI 시대를 뒷받침하는 기반 기술 관련주들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넷째,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수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 및 드론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방산주의 구조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정학의 지도가 바뀌었고
이제 투자의 판도 새로 짜여졌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결코 일시적인 뉴스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 강화와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 구조적인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명백하게 미국 에너지와 방산 섹터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몰려올 주식에 한 발 앞서 지금 바로 이 기회를 선점해야 할 때입니다.